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모듈에서 내장 변수 언더바 네임 언더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듈을 계층 폴더인 패키지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또 표준 모듈인 터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는 모듈 구현 시 내장 변수 언더스코어 2개, 네임 언더스코어 2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코드에서 조건절인 if name은 main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듈을 계층인 여러 폴더로 구성해 패키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요. 표준 모듈 터틀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장 변수 언더스코어 2개가 앞뒤로 있죠. 이름은 name이고요. 자, 이건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내장 변수입니다. 실행되는 모듈의 이름이 저장되는 변수인데요. 자, 모듈 자체에서 시작돼요. 실행되면 이 언더바 네임 안에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은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가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 호출이 되면, 다른 곳에서 호출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소스가 임포트 구문에 의해서 갖다 쓰겠다라는 구문이 되면 사실은 그 소스 자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자신의 모듈 이름이 바로 이 내장 변수 네임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언더바 네임 이꼴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여러분이 사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말해서 소스 파일 자체를 실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면 true이고요. 만약에 임포트를 통해서 다른 소스에서 이 소스를 실행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조건절은 false가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스 코드.py라고 하는 간단한 코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py를 붙였는데요. 자, 이 코드.py는 간략하게 하단에 있는 제가 실행한 파일처럼 이 코드 문장이 두 줄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print hello 코드 파일이라고 하는 자기 파일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print 좀 아까 배운 학습을 한 언더스코어가 2개 붙은 네임을 출력해 봤어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 쉘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작성해서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도스 프롬프트나 아니면 파워쉘에서 직접 명령어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뒤에 파일 네임을 쳐주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이 소스를 직접 실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네임 내장 변수에는 바로 이 언더바 메인, 언더바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화면에 보이듯이 실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스의 내용을 한번 보여줬고요. 타입으로. 자, 그 다음에 파이썬하고 코드 파이에서 인터프리터로 얘를 실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했더니 hello 코드 파이가 나왔고요. 자, 언더바 네임 언더바를 출력했더니 바로 메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 메인이라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py를 파일을 다른 소스에서 임포트 코드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활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네임 변수에는 바로 메인이 저장되지 않고 자기 자신인 모듈 이름인 코드가 저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스크립트에 임포트 되었을 경우에는 네임에는 모듈 이름인 코드가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 거냐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hello2 파일을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보세요. hello2 파일. 자, 근데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efine이라고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sg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hello2py 안에서 hi라고 내가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hi python 느낌표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프린트 메시지를 하면은 얘가 출력이 될 테니까 msg가 파이썬 재미있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import hello2를 하면 이걸 갖다 쓰겠다 하고 하는 import 구문인데, 자, import 구문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hello2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자, import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제 실행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함수가 정의되고 이게 실행이 될 테니까 하이 하면 하이 파이썬 느낌표가 나오고 프린트 메시지를 하면 파이썬 재미있네요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모듈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실행이 되는 걸 갖다 놓으면 임포트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만약에 임포트를 할 때는 그렇게 내가 실행하라고 써놨지만 그거를 실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조건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f name은 main을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hello3.py는 아까처럼 요 define high를 해놨는데 추가된 건 뭐냐, 여기에다가 언더바 name을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다가 if 조건조를 넣었어요. 자, name이 main이면 그때 high를 호출하고 이걸 해쳐달라는 거죠. 그러면 메인이 아니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메인이 아니면. 근데 메인이어야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로 보면은 앞에서 바로 이 시스템 변수, 내장 변수인 name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자체를 실행했을 때는 여기에 메인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거를 임포트 했을 때는 이 소스 파일 이름인 hello3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임포트 할 때는 얘가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실행이 안 되니까 그냥 이 함수의 정의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지 그 함수 자체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 이후에 필요할 때 내가 실행은 하인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포트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if 블락 문장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 실행되지 않느냐? 임포트를 해오면 실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name에 자신 모듈 이름인 hello3가 저장되어 있으면 얘는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포트를 하면 거기에 바로 외부에서 실행된 거니까 거기에 이제 hello3가 저장되겠죠. 자, 시스템 변수 언더바 name에는 실행 중인 모듈의 이름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hello3 파이가 직접 실행을 하게 되면 이 name이 메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만 만약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name에는 메인이 지정되겠죠. 이 name에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여기의 name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의 name은 요쪽 스코프에서 여기를 실행하는 관점에서의 시스템 변수예요. 자, 그거는 여기서는 당연히 메인이에요. 하지만 임포트를 했을 때 이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돌 때 이걸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 언더바 메인은 여기 출력을 해봤지만 출력을 좀 이따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지만 이 네임이 뭐냐면 hello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네임이 여기 보시면 메인이 아니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겠죠.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기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hello.hi 하면 그때 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보면 이 네임을 출력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 hello3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hello3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왜 쓰는 거냐? 이거를 왜 쓰냐면 여러분이 다른 모듈에서 활용할 이런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는 해보는데 테스트를 소스에 이렇게 써놓는데 그냥 써놓으면 임포트만 해도 실행이 되니까 요거를 써놓으면 임포트 할 때는 실행이 안 되고 내가 테스트 이 자체를 실행할 때는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random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모듈 랜덤을 임포트 했고요. 자, define and random은 start and duplicate false에서 기본 값을 집어넣죠. 소위 말해서 기본 값. 예, 기본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인자는 넘기면 true나 false로 받으면 되고요. 안 넘기면 false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자, and random이라는 건 내가 만든 건데, 이 코드에서 만든 건데, 자, 시작 정수, 마지막 정수고요. 자, 발생할 난수의 개수가 n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복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고. 자, 이게 함수 내부예요. 계속해서.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반복할 난수 리스트를 빈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계속 그 내부입니다. 자, 만약에 듀플리케이트면 중복을 허용하라고 한다면, 자, range n 해가지고 아까 지정한 파라미터죠. n개의 난수를 발생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자,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합니다. 자, random.landint에서 스타트부터 end까지. 그래서 landin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거를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어차피 landint를 계속 발생하니까 듀플리케이트 될 수 있죠. 그런데 듀플리케이트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걸 직접 호출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range 스타트부터 end 플러스. 이거를 넣는 이유는 range는 스타트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라서 end 플러스 1을 해야 end까지 나오겠죠. 그거에서 샘플을 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n개를 취해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면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return 하는데 정렬을 시킨 리스트로 반환을 해줘요. 자,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제가 모듈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배운 if name 이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에서 1에서 45까지 6개. 그럼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또 복권에서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true를 써놓으면 돼요.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인데 3개를.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하면 얘는 메인이 되니까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한 결과 로또 복권 이렇게 나와요. 이 1에서부터 45까지가 중복이 안 되고 선택이 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사위 3번은 이렇게 얘는 중복이 돼요. 여러분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면 처음에도 2 나오고 또 보면 2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직접 이렇게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결국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 nrandom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nrandom이라고 하는 거를. nrandom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nrandom을 쓰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적당한 파일 네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파일 네임을 뭐로 했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kutil. 그래서 kutil. 자, 그러면은 구문을 kutil import nrandom 이렇게 하면 되죠. 자, from import를 하면은 이 nrando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nrandom. 그래서 5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하시면서 이거를 5번 호출하면은 이렇게 난수가 요런 리스트를 5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제 로또 복권이 이런 게 5개를 제너레이션 해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럼 그거를 당첨 번호와 맞춰보는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주사위를 4번. 그래서 2, 4, 5, 6. 자, 여기에서는 중복된 게 없었는데 이걸 true로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행할 때마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듈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from kutil import rando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소스 이름, 그 안에 소스에 있는 함수의 이름이죠. 함수의 이름. 자, 우리가 모듈을 배웠는데 만약에 모듈이 파일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고 그 파일을 여기저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때 파일 하나로 어떤 큰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파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파일을 한 폴더에 늘어놓기보다는 또 그거를 적정하게 폴더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ch09라는 폴더 하부에 폴더를 myAI를 만들고 그 하부에는 kai.py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myAI 폴더 하부에 머신 랭귀지를 의미하는 ML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또 뉴럴넷이라고 하는 NN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폴더가 다양하고 모듈이 kai.py, 또 ML 머신 랭귀지 폴더에는 머신.py가 있는 거야. 또 뉴럴넷에서는 neural.py라는 소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소스 코드는 아주 간단해요. 자, kai.py에는 getAI라는 게 있고요. 머신.py에는 getML이 있고 뉴럴.py에는 getANN이 있습니다. 그 걔는 그냥 프린트, 저는 인공지능 모듈이다, 저는 머신러닝 모듈이다, 저는 뉴럴 네트워크 모듈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한 걸 출력하는 소스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얘를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그 sys.pass에 어펜드를 시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파일을, 그 폴더와 파일을 사이트 패키지, 여러분이 파이썬을 설치한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사이트 빼기 패키지라는 폴더 하부에 그거를 완전히 카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는 sys.append에 그 폴더를 추가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import myai.kai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import를 하시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점이 결국에는 이 폴더 하부, 이 폴더를 지칭하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getAI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런 인공지능 모듈이다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아까 getAI가 바로 kai.py에 있는 메소드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from myai.ml, 이게 바로 ML이 여러분들 폴더였죠. 그리고 import machine 하면 이게 machine.py였는데, 그럼 여러분이 machine.getML 하면 저는 머신러닝 모듈입니다가 실행이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잡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매플로립 같은 경우에는 뭐 import matplotlib.pyplot 이렇게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from myai.nn.neural 하면 neural.py 안에 있는 함수 getNN을 바로 가져오니까 getANN을 바로 사용해서 이렇게 저는 뉴럴넷 모듈입니다라고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듈 터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듈 터틀은 파이썬을 설치하면 표준으로, 기본으로 설치되는 표준 모듈입니다. 원래 터틀은 67년경에 이 아동들의 교육용으로 개발된 로고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모듈 터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기 좀 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틸리티입니다. 좋은 패키지예요. 보시면 import turtle as t 해서 t로 많이 사용해요. 자, t.shape turtle 하면은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뜨고 파이썬 터틀 Ggraphic, 이게 그래픽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터틀이 뭐예요, 여러분?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모습이 보입니다. 재밌죠? 근데 거북이가 머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 저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거북이로 삼각형,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볼게요. 자, import turtle as t shape에서, 자, t forward는 뭐냐면 이만큼을 가라라고 하는 거고, 요 100은 그냥 여러분이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 정도로 가라. 근데 아까 가라라고 하는 게 자기 머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forward는. 그 다음에 left 120은 왼쪽으로 120도를 회전해라.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건 뭐냐, 몸을
트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120 틀고 다시 앞으로 100을 가라. 다시 왼쪽으로 120,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120.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120, 왼쪽으로 120, 앞으로 가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면 다시 제자리로 와. 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서 120도, 이게 120도죠. 그러면 이렇게 가. 여기서 또 120도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사각형을 그리는데 펜 컬러를 블루로 바꾸고 이렇게 펜 컬러 블루 하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디폴트는 검은색이겠죠. 블루 바꾸고 자, 요번에는 포르프를 돌아서 포르프 4번을 이걸 4번 반복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자, 레프트로 돌고 앞으로 150 물 4번 반복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레프트로 돌고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그래서 그 포르프로 그려진 게 사각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행해 보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소스는 뭐냐?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펜 컬러를 그린으로 바꿨죠. 그리고 go to 100 마이너스 100이래. 이건 뭐냐? 요 기준점이 00이야. 그러면 좌표처럼 이렇게 좌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역시 좌표를 어디로 했어요? 100 마이너스 100이죠. 그럼 100은 이 정도고요. 마이너스 100은 이 정도야.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죠. go to는 글로 가. 그래서 이 터틀이 꼬리에 색칠을 할 수 있는 물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터틀이 지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분으로 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100 마이너스 100 가고 마이너스 100 100 가고 홈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라서 이렇게 돼. 그래서 홈이 00이에요. 그래서 00으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또 그려져요. 자, 여러분 실제 해보면 아주 재미난 그림이 아주 재미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터틀은 이 거북이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은 이런 화살표예요. 그리고 좌표가 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셋업 해가지고 500, 400으로 이 전체적으로 500, 400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터틀이 움직이는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가 거북이 속도를 증가하는데 0이면 가장 빠릅니다. 홈은 바로 여기에요. 00.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점 라이트 하면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좌표 00이라고 썼잖아요. 예,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거북이로 바꾸려면 모양을 터틀로 바꾸면 되고 요게 클래식이고 다른 모양도 있어요. 에로우,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 예. 자, 요번 코드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원을 그렸는데 여기 색상을 칠했죠? 한번 볼게요. 자, 임포트로 했고요. 셋업 500, 400. 윈도우 지정하는 거예요. 크기. 그 다음에 스피드 지정. 좀 느리게 했어요. 처음이라서 재미나게 보라고. 이게 뭐냐? 펜업이야. 자, 펜업은 여러분이 꼬리를 들면 색이 안 칠해져. PU가 펜업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이동만 해. 0-100. 0-100이 어디냐? 여기에요. 왜냐면 이 좌표를 해서 0-100이니까 일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원을 그려라 그러면 얘가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색도 칠해라고 하면 색을 칠해. 자, 그래서 펜을 업하고 이동하고 펜 다운. 이제는 색 칠해이죠. 이게 라인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하이드 터틀. 이거는 뭐냐면 거북이를 잠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그림은 그려져요. 자, 필 컬러 아쿠아. 색상을 칠하는데 아쿠아로 해라. 자, 비긴 필 하면 안에 색을 칠하는 거야. 그리고 서클 하면 반지름이 100인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엔드 필 하면 칠하기 종료.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100이고 이렇게 하니까 200이 되죠. 지름은. 이렇게 그려주고 색상이 칠해지는 재미난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다각형을 그리는 코드인데요.
자, 이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코드는 여러분께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오각형을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에서 아마 11각형까지 그리는데 여러분이 몇 각형이라고 하는 게 360도를 삼각형은 3으로 나눠서 여기서 회전을 120도 회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사각형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도죠, 90도. 90도를 꺾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N각형은 변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동일한 거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재미나게. 근데 요거는 이 변마다 색상을 달리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재미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모듈에서 내장 변수 언더스코어, 네임 언더스코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계층 폴더인 패키지로 구성해서도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큰 라이브러리들은 다 이렇게 계층 폴더 구조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용, 아동용 학습용,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터틀 모듈의 활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